자, 5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 우리 교과서 92쪽에서 94쪽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592년 일어난 7년간의 치열한 전쟁이었던 임진왜란, 그로부터 30년 뒤인 1627년 일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외란과 호란 두 차례의 양난으로 조선 백성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고, 이 이후를 조선 후기로 구분합니다. 한술 더 떠 1670년 경신 대기근에 이어 1695년엔 무려 5년에 걸친 대기근인 을병대기근이 일어나 조선 인구의 10분의 1이 죽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공자의 사상을 주자가 집대성하여 학문화한 이른바 성리학, 유교 사상은 조선의 근본 사상이자 통치 이념이었지만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힘든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현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북학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오히려 성리학의 가치를 높이고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을 펼치게 되죠. 사대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북벌론이 대세이기는 하였지만 박지원이나 박제가와 같은 북학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면서 북벌론자와 북학론자로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던 사신이나 상인들에 의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천리경이라고 불렸던 망원경과 애체라고 불리던 안경, 유리로 된 거울, 자명종 등이 들어오면서 서양악기가 국악기화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금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거쳐 조선에도 서학이라고 불렸던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조선의 세계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불리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나라와 조선을 크게 중심에 그려놓고 나머지 나라들을 전부 오랑캐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다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려망국전도라고 하는 세계지도가 조선에 유입이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생각보다 명나라는 작았고 조선은 더욱 작았고 외나라는 생각보다 컸으며 세계는 엄청나게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크게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농사 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양법이라고 불렸던 모내기법은 고려시대 처음 도입이 되었지만 모판에서 어린 모종을 키워낸 뒤에 논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많은 생산성을 거둘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고요. 가뭄이 들게 되면은 1년 농사를 모두 망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엄격히 금지해 왔던 농사법이었어요. 하지만 전란과 기근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자 숙종은 효종 때 편찬된 농가집성을 전국에 보급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내기법을 권장하여 널리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국 곳곳에 저수지나 보를 건설하여 모내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죠. 영조와 정조 때에는 기근에 식량으로 대체할 구황작물인 감자, 고구마 등이 보급되면서 이전과 달리 대규모의 밭농사도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밭작물들도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됩니다. 이런 농사법의 변화로 다양한 작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다양한 작물들을 생필품이나 쌀과 교환하는 형태의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런 시장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장사꾼, 이들을 보부상이라고 불렀는데요. 보찜을 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보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상업을 하는 거대 상단과 시전 상인들이 조선 후기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주조되었지만 널리 사용하지 못했던 엽전이었던 상평통보는 숙종 때 다시 주조하게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시켰는데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레 화폐가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세금 중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의 특산품으로 바치게 하는 제도로 양반들이야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특산품이 아닌 물품까지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 가죽을 바치라고 한다든지 귤이 나지 않는데 귤을 바치라고 한다든지 하여 백성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세금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 광해군은 곡물을 쌀로 통일하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 한 결당 쌀 12두씩을 내거나 쌀이 나지 않는 지역은 삼배나 무명으로 내도록 하는 대동법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 등 땅을 가진 양반들은 이것이 좋을 리가 없죠.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대하여 결국 광해군 때에는 경기도 지역에서만 시행을 하다가 이 대기근과 전란 이후에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세금을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숙종 때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게 됩니다.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두루 등용하려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학의 학문적 기초를 닦은 성호 이익의 등용으로 본격적으로 실학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조와 정조 때에는 실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성호 이익과 더불어 정약용, 홍대용, 최한기 등이 대표적인 실학자들이었죠. 실학자들은 대체로 노론 계열의 북학파 또는 남인 계열이 많았는데요. 실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리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죠. 박제가는 정조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 상공업을 장려하고 신분 차별을 없애며 외국과 교류하여 서양 선교사를 초청하고 과학기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요. 영조시대 홍대용은 세종 때 혼천이를 개량하여 자신의 개인 천문대인 농수각에 설치하여 천문을 관측한 과학자였는데요.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내용의 이론을 내세우게 되고요. 또 우주는 무한하다는 무한우주론, 또 우주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 하는 만인평등설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시대 활약한 대표적인 실학자이죠. 성리학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리학의 본질로 돌아가 쓸데없이 예론에 목매이지 말고 백성을 다스리고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학문, 즉 공자가 맨 처음 주장했던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하고요. 토지의 무상분배와 공동노동 등 사회주의적인 토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헌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 실학자 최한기는 서양의 과학서적을 청나라를 통해서 접하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 서양의 천문학 및 과학기술을 조선에 소개하고 대원군 시절에는 적극적인 개항과 개방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고산자 김정호는 전국 지도를 모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22권으로 된 우리나라 지도인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정호가 백두산을 몇 번을 오르내리고 전국을 돌아다녔네 하는 거는 오늘날에는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세고요. 대부분 이제 전국 각 지방마다 관에서 편찬한 지도가 있었는데 김정호는 이것들을 모아서 교차 검증해 가면서 공통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또 다른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실사를 하기도 하는 등 해서 대동여 지도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대동여 지도는 펼쳐서 이어붙일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 모두 펼쳐서 이어붙이면 가로 약 4m, 세로 약 7m의 전국 지도가 됩니다. 이 대동여 지도의 특징이라고 하면 범례표라는 걸 통해서 산, 강, 길, 또 창고 등을 알기 쉽게 기호화하여서 표시한 현대식 지도의 기법을 사용하였고요. 오늘날의 지도와 겹쳐 보아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지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본 거예요. 조선 후기에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실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세금 제도라든지 농사 방법이라든지 또 상공업들이 등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상공업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서민 문화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